100만 7천 아닌데요. 100만 네, 케이스 자체는 아무튼 100만이 넘습니다. 120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110만 뭐 몇 케이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상태는 그렇고 미국 대통령이 어제 그 CNN 방송과 그 타운홀 형식의 그 같은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아마 뭐 8만 명에서 9만 명, 많게 이제 10만 명까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 그 과거에 식품의약국이라든가 아니면 질병통제국에서 이 관련 일을 했었던 전문가들은 6월 말까지 1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그 10만 명 정도까지는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악관의 이 바이러스 코디네이터인 데브라 벅스 박사는 우리는 입장이 언제나 같았다. 적게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24만 명. 사람들이 거리두기와 얼굴 가리개 그 마스크를 쓰는 것을 어느 정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0만 명에서 24만 명 사망에 대해서 우리 의료진들은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심을 하고 하는데도 또 테스트 받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도 감염이 돼서, 어젯밤에 그 CBS의 60미닛을 보니까 그 60미닛의 그 레슬리 스타 씨도 나도 병원에 입원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군요. 2주일 동안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몸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했어요. 폐렴 증세가 있었고 정말 무서웠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대통령이 어제 그 팍스와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어제는 무슨 션 해니티라든가 뭐 터커 칼슨 이런 사람이 아니고 팍스에서 저널리스트들과 타운홀 미팅이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브래드 베이어, 그 마샤 맥컬럼 이 남녀 그 호스트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올해 말에 백신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도 빨리 백신을 가질 수 있다. 이 생각보다 빨리라는 게 원래 그 백악관의 목표가 1월 달이잖아요. 그 1월 달보다도 빨리 백신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역시 그 태스크 포스의 한 사람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1월 말에 백신이 나온다는 것이 뭐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데브라 벅스 박사는 페이퍼상으로는 1월 달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로는 그게 그렇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임상실험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기간이 아무리 그 기술이 발달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좀 약식으로 다른 때와는 달리 급하니까 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도 입장이 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굉장히 오래 겪은 것 같지만 사실은 3월 중순부터 4월, 5월 2달이 채 되지 않았다고 본격적인 것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료 전문가들은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백신은 빨라야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만들어지고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미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정도로 생산을 하려면은 또 시간이 걸리고, 게다 대고 지금 뭐 임페리얼 영국의 대학교 같은 경우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까지 나오고, 지금 그 대통령과 주변에서는 굉장히 그 장밋빛 그 전망 같은 것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개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제 그 타운홀식의 그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대해서 대단히 그 흥미가 있다고 그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민주당이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것이 싫어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관련이 이게 이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랬다기보다는 의료진들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포함해서 의료진들이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오히려 사망률도 높다고 하고, 또 그 제향군인 병원에서도 사망률이 더 높았다 하는 것이 나왔고, 물론 그런 점에 대해서 팍스의 로라 잉그레엄이 제향군인 청장을 인터뷰를 해서 뭔가 좀 다른 얘기도 했지만, 결론은 그 제향군인 청장이 팍스 밖에서는 우리가 이 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쓴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58세다.
그다지 많은 게 아니에요. 로라 잉그레엄과 인터뷰할 때와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료진들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보다는 렘데시버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아직도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렘데시비르도 완전한 약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주말에 보니까 이 렘데시버를 만드는 제약회사도 길리아드 사이언스도 의회에 올해 로비를 굉장히 많이 했더군요. 로비금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2%나 더 썼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고, 그 팍스의 제양군인청장을 인터뷰한 로라 잉그레엄은 백악관 집무실에 의료진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홍보하는 사람을 2사람이나 데리고 가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 그리고 뭐 비타민 회사 간부 그 케이스 프랭켈이라는 사람에게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을 불러서 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캘리포니아주가 인구가 많고 확진자도 많으니까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많이 사라고 하라고, 그것도 꼭 집어서 정말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많이 사라고 하라고 전화를 걸려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전화번호도 몰랐는데 대통령이 줬다. 딜은 깨졌죠. 왜냐하면 의료진에서 이렇게 이거 위험하다, 사망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야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의료진과, 심지어는 그 의료진이 대통령의 태스크포스에 있는 의료진과 대통령이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이제 끝나고 렘데시비르로 그럼 정해졌는가?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약이 있지만, 완전한 치료약은 아니더라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면 또 대통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얘기를 들고 나오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뭐 대통령도 마스크 안 쓰고 부통령도 그 메이어 클리닉에 가도 마스크를 안 쓰고 하는데, 부통령도 어제 그 팍스의 타운홀에 대통령과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네거티브 반응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도 내가 메이오 클리닉을 방문했었을 때는 마스크를 썼어야지 됐다. 또 상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통령으로서 사람들에게 거리두기 하라고 하고 얼굴 가리게 하라고 하면서 내가 안 쓴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부통령은 그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주정부 청사에서도 빨리 리오프닝 해라 하고 시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가 워낙에 땅도 크고 인구도 많으니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큰 겁니다. 일부 이제 전혀 그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카운티에서는 우리 빨리 오픈해달라고 주지사에게 하는 그런 시위도 있었고,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결국은 그 법원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내린 것,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제 그 주말에 그 오렌지 카운티 비치는 닫아라 하고 명령 내린 거 명령 풀어달라고 했는데 오렌지 카운티 판사가 거부했습니다. 5월 뭐 11일인가 그 정식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도 그렇게 쉽게 그 오렌지 카운티 판사라 할지라도 오렌지 카운티 그 시정부의 얘기를 들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셸 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그 금요일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게빈 뉴섬 주지사가 오렌지 카운티만 꼭 집어서 왜 닫으려고 하는가, 이것은 어떠한 그 저희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오렌지 카운티만 꼭 집어서라는 말 자체는 약간 그 어폐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비치의 문을 닫는 것을 결정할 때 오렌지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 3개 카운티인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그 지지난주에도 오픈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LA 카운티는 사망자도 많고 확진자도 많으니까. 오렌지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두 군데만 오픈시켜 봤더니 벤츄라 카운티는 인구도 작잖아요. 85만 명도 안 돼요.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았고, 오렌지 카운티는 LA 카운티보다는 작지만 LA 카운티 1,000만 명이 넘고 오렌지 카운티 한 320만 명 되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비치에 나왔고 거기다 대고 경제까지 개방하라고 시위하고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모이니까 벤츄라 카운티는 지난 주말에 열어주고 오렌지 카운티는 열지 않아준 거죠. 이런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인 접근들을 많이 합니다. 공화당, 뉴포트 비치, 라구나 비치, 무슨 뭐 헌팅턴 비치만 하더라도 백인 인구가 75%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게빈 뉴섬 우리 필요 없다라고 뭐 정치적으로 그런 플래카드를 많이 들고 나왔고 또 법원조차도 이거 그냥 게빈 뉴섬 주지사의 명령대로 해라 했는데도 수천 명이 뭐 그 비치가에 모였다는 것이고요. 한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캘리포니아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은 미국 많은 주에서 미시건, 미주리 이런 주에서 거의 이런 형태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시작은 대통령이 한 것은 분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숨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민주당의 음모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국가가 단합해도 모자라는데 세계가 화합을 해도 이 보이지 않는 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에 너무너무 힘겨운데 정치적인 싸움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걱정스럽고 더군다나 이제 선거가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같은 정치 싸움은 굉장히 앞으로도 더 치열하게 이어질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화당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주말에 2분 48초짜리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싸울 때가 아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 그 가운데서도 자원봉사하는 것, 본인이 9.11 사태 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테스트, 함께 뭉칠 수 있는 테스트를 이미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뭐 공화, 민주, 당파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을 가리지 말고 화합을 하자. 9.11 때 그랬던 것처럼 바이러스에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 공화든 민주든 다 다칠 수가 있고 동시에 위대해질 수도 있는 우리는 함께 우뚝 설 수도 있고 함께 저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함께 우뚝 솟는 길을 택해야지 된다. 신의 품 안에서 이게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의 그 가장 중요한 We are not partisan combatants. We are human beings, equally vulnerable and equally wonderful in the sight of God. We rise or fall together, and we are determined to rise. God bless you all. 네, 이 메시지를 공화당의 넘버 3입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뭐 딸이기도 하지만 리즈 체니가 공화당 다른 정치인들에게 이 클립을 그 공유를 했고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는 직접 비난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팍스의 그 호스트들이 트윗한 것을 리트윗하면서 비난을 했는데 팍스의 방송인인 피트 헤드세쉬 이 사람은 원래 제양 군인청장이 되고 싶어 했는데 군인들이 너무 반대를 해서 제양 군인청장이 못 되고 팍스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트윗하기를 뭐 부시 메시지는 고맙지만 대통령 탄핵 그 재판 기간 중에는 당파를 가리지 말라는 이런 얘기 안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고 팍스 앤 프렌즈도 비슷한 트윗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리트윗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본인의 그런 그 트윗을 조금 하고 리트윗한 것도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찾아봤더니 없는 것 보니까 논란이 있을 때는 좀 내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곧 좋아질 것이다. 모든 미국 사람들이 선거 유세장을 그리워한다. 선거 유세장 사람 많이 모여야지 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그 유리한 선거 유세의 방법이고 하잖아요. 해서 아무리 그 과거에 그 대통령이 43대 조지 부시 대통령이 화합을 하자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미국에서의 그 화합은 연방 정부 차원이나 주정부 차원이나 시정부 차원이나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차 경기부양책도 당장 마련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가 복도 지나가면서요, 커피룸에서 살짝 들었는데요. 오늘 그 재인정 그 종합법률사무소의 재인정 그 변호사가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그 10시 때에 출연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뭐 여러 가지 법률 문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이 종합법률에 관한 것은 변화가 없겠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으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기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로스앤젤레스에 아는 사람 한두 분 안 계신 분들 없으시죠? 로스앤젤레스는 어떻게 지금 지난번에 그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얘기한 것에 맞는 1, 2, 3, 4 단계 해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가 리오픈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전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나 아이디어 얻었어 하는 생각하실 수 있는 보도 잠시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 의견들을 교환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뭐 기초이 선생님, 기최 선생님 여러 뭐 정보를 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잠시 뒤에 중요한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분에 관한 그런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이 선생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 정보가 다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우선 예고편 말씀드리고, 그리고 뉴스부터, 제가 준비했던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만 계시려니까 굉장히 답답하시죠? 저도 사실은 제 스케줄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집하고 회사, 뭐 아니면 뭐 일주일에 점심 약속이 있을 때는 점심, 없을 때는 아니고, 저녁 약속은 거의 안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stay at home이 그 어딘가 머리를 누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점심에도 어디 나가서 먹지 못하고 하니까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평소에 점심, 저녁 친구들과 즐기는 것 굉장히 정말 즐겨 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런 것, 그리고 장사해야지 된다 시위하시는 분들도 무척 많고요. 그리고 완전히 그 당파적으로 시위하시는 분들은 더 많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조직이니까. 미시건주에서는 그 시위를 하면서 미시건 그 주지사가 여러 가지를 좀 강력하게 집행을 하니까 민주당이고요. 그런데 의회는 공화당이, 상원 하원 주의회는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시위를 하는데, 남북 전쟁 당시에 그 남북 연합기도 가지고 남북은 연합기도 가지고 나오고, 스와스티카 그 독일 나치 상징까지 들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건 미시건이 아니다라는 얘기들도 들리고, 올가미도 막 들고 다닙니다. 이 주지사 여기다 잡아서 넣어야지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그 데브라 벅스 그 백악관의 태스크 포스의 박사가, 그렇게 시위대들은 그리고 마스크 안 하고 다녀요. 거리 유지하는 것 안 하거든요. 오늘 아침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보신 분이라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사진에 뭐라고 나왔던가요? 미디어가 바이러스다, 뭐 이런 형태로 하면서 그 비치가에서, 라구나 비치니까 오픈이 허용 안 됐는데 가서 이제 비치에서 이렇게 뭔가 집에서 써온 것인지 어디서 만든 것인지 함께 통일되게 만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본인들이 준비한 것 같았는데, 그런 피켓을 들고 뭐 해변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데브라 박사는 그렇게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시위된 사람들이, 특히 미시건의 의사당 같은 데서 총 들고 시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한꺼번에 몇백 명씩 몰려가서 시위를 하면은 그 안에서 본인이 감염될 수도 있고,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감염시키면 평생 죄책감으로 살 것이다. 굉장히 강한 경고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말하진 않는데, 그 데브라 박사, 저는 그 미스 스카프라고 부르겠어요. 미스 스카프 박사가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2주일 연속 확진자 같은 것이 줄어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물론 줄어든 것도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리오프닝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일반인이나 정치인이나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미디어가 바이러스다 라구나 빛이 많네요. 해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보니까요, 뭐 여러 기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UCLA의 병리학자면서 전염병 전문가인 닥터 로버트 킴, 로버트 킴 박사네요. 제가 다 적은 건가요? 네, 로버트 킴 박사가 와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한 거예요. 킴이 아니라 뭔가가 더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선 4단계 가운데서 여러분들께 아이디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stay at home 같은 경우는 5월 말이나 6월 중순에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제 5월 초입니다. 특히 LA 카운티는 이제 계속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1200명 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22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감염자는 5만 명이 넘어요. 5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LA 카운티가 인구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한 3,400만 명 가운데서 한 3분의 1, 1,04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55%가 LA 카운티에서 나왔으니까 LA는 빨라야 6월 중순 정도는 5월 말이나 6월 중순 정도는 돼야지 스테이 앳 홈을 풀지 않겠는가. 이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에 따라서 더 이르게 오픈을 할 수도 있고 더 늦게 오픈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2단계가 이제 그 비즈니스 소매업소의 리오프닝이 되겠는데 이 소매업소의 리오프닝은 6월 중순이나 7월경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 보면은 이제 LA 카운티 주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매업소라는 게 그것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음식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물건도 이렇게 픽업을 하게 안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픽업을 하게 한다던가 공장도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 가구 공장, 옷 만드는 공장, 사무실의 경우는 집에서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도 이제 위험이 적고 하는 이런 경우요. 그리고 차일드 케어 학교도 6월 중순이나 7월 되면 여기에 포함이 되죠. 학교는 지금 오픈한다는 것이 좀 예상이 많고 또 그렇게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해서 게빈 뉴섬 주지사도 주말에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또 시위를 한 덕분도 있습니다. 리오프닝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리오프닝이 몇 주일이 아니라 몇 줄 안에 된다. 며칠 안에. 그런데 그 며칠이라는 것은요. 아주 작게 그 점진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해서 3단계인 소매업소도 종류가 있잖아요. 미장원이라든가 이제 손톱 케어하는 요즘은 네일 케어가 너무나 아주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네일 케어를 하는 곳과 미장원 또 짐 시설, 영화관, 관객 없는 스포츠, 교회도 여기 3단계에 포함되는데 결혼식 8월 달이나 9월 달 그러면 늦 여름이나 초가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4번째 단계 관객 있는 스포츠, 컨벤션 센터 그리고 LA 필하모닉, LA 오페라 같은 콘서트는 2021년 내년이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사망자와 확진자의 이 추이를 보면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굿뉴스예요. 5월 중순이 되면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제 피크는 치고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5월 중순 6월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리오프닝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이게 미국만 가지고도 되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럽이 조금 리오프닝을 시작을 했잖아요.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감염자가 나와도 리오프닝을 전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어떠한 한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력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1, 2분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한 분이 많은 정보를 주고 계시는데요. 다른 분들도 조금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1일자로 그 질병통제국이 사망자가 37,308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뭐 언론 보도 6만 6천 명보다 훨씬 적으니까 직접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언론이 사망자를 부풀린다는 겁니다. 기초의 선생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질병통제국의 업데이트는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모든 그 매체와 세계 각 나라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존스 홉킨스의 이 그 확진자, 사망자, 테스트 받은 사람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 표를 보잖아요. 그 표를 백악관에서도 인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조차도 6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인정을 하면서 1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얘기를 하시는데요. 다른 것과 사용을 하면은 좋고 싸고 지금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처방 병원이 아니면 또 임상실험이 아니면 하지 못하도록 식품의약국에서 다시 조치를 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을 때는 좀 급하게 해라 하다가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무슨 처방을 해서 전화로 닥터가 주치의가 얘기 듣고 처방해주고 약국에 가서 사드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물론 류마티스라든가 말라리아 그 예방약으로는 쓰고 있지만요. 그런 얘기들 그 두 가지이네요. 크게 그 두 가지를 하고 그리고 일리노이 주지사가 죄수를 석방시켰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모든 것들 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일리노이 주뿐만이 아니라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다른 주에서도 지금 그 죄수들이 거리두기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석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기초의 선생님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그 의도를 알겠는데요. 오히려 기 선생님께 그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 코엔이라는 대통령의 10년 집사가 원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일리노이 주에서 도 그렇고 다른 뉴욕에서도 그렇고 이 죄수들을 석방을 하게 되는 리스트에 들어갔는데 이 마이클 코엔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아주 나쁜 증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금요일날 석방되기로 돼 있었는데 아무런 설명도 받지 못하고 석방이 연기됐다는 이런 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 1시간을 진행하면서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큰 그 획을 중심으로 지금 그 정부가 이 혼선을 빚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개인으로서 사업자로서 어떤 형태로 그 방향을 잡으셔야지 되는가? 그리고 who knows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가 있었을 때 그 당장에 완전하진 않지만 치료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대처가 우왕좌왕하지 않겠는가. 저는 여기에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뒤에는 또다시 가장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네 번째 부양책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에서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번역을 안 하고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미국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뉴스를 접하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뭐 유튜브 창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시는 것 아주 좋습니다. 뭐 보수건 진보건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또 그 의견이 잘못됐을 때는 제가 수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더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뒤를 취재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네 번째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이 원래 돈을 많이 푸는 것을 싫어하는 당인 것은 사실입니다. 큰 정부를 싫어하잖아요. 스몰 가버먼트가 공화당의 그런 것인데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세 번째 경기 부양책 내지는 뭐 경기 구제책 뭐 이런 것으로 돈을 풀었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1200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곧 그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은 시간 문제지 도착은 하실
도착은 할 겁니다. 돈이 귀하다고 제가 돈에게 존칭까지 쓰네요. 돈이 도착하신다네요. 네, 제가 존칭을 써서라도 여러분들께 그 돈이 빨리 간다면 3번이라도 존칭 써드리겠습니다. 돈 1200달러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분들께 빨리 가셔 주시옵소서. 아멘까지 해야지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이 돈 원래 크게 푸는 것을 싫어하는데 3번은 했는데 4번째는 좀 쉽게 안 하겠다는 게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의 얘기입니다. 상원 원내대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원 원내대표하고 하원 네, 케빈 맥카시하고 공화당의 두 사람이 공동 성명을 내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상원과 하원으로 당도 다르고 뭐 이슈도 다르기도 하고 하니까 정치적으로는 동지지만 그런데 공동 성명을 내서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보호 안 하면 그 4차 경기 부양책은 없다. 이때 비즈니스 보호라는 게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었던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일 처음에 보도한 미치 매코넬이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소고기 값이 여름 되기 전에는 비싸질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비싸진 것도 있고 선반에 소고기가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좀 줄어들 것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자꾸만 확진자가 나오니까 저도 사진을 보니까 이 옆에서 누군가가 뭐를 조금 더 자르고 뭐 또 이렇게 하고 포장을 하고 하는 절대로 그리고 어떤 회사는요 그 공장에서 마스크도 본인이 사서 쓰라고 한다고 하고 하니까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호 안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회사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지금 미치 매코넬과 케빈 맥카시 상원 하원 공화당 대표들이 얘기하는 비즈니스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환자들과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많은 이유를 갖고 있다. 그게 바로 환자와 근로자를 보호할 이유라는 게 환자들은 만약에 회사에서 대통령이 이제 특별 명령을 내렸잖아요. 고기 공장 가동시켜라.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고 해서 문을 닫았는데 시켜라. 하니까 고기 공장 사람들이 타이슨 푸드의 CEO가 우리 이거 보호를 해줘야 된다 정보가 하니까 이제 미치 매코넬이 그런 것을 지금 수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의 원래대로 우리는 근로자를 보호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환자 보호 얘기는 왜 나오냐면요. 민주당은 지금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도 돈을 연방정부가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일부 받은 주들도 많이 있어요. 뉴저지주라든가 뉴욕주라든가 뭐 캘리포니아주도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고요. 이건 재해이기 때문에 디제스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기서 너무 다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공화당이긴 하지만 공화당과 또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기간 산업 같은 것을 이번에 확 일으켜서 선거 전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원하는데 미치 매코넬은 그것조차도 지금 대통령에게 동조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번째 또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캐시보다는 전에 뭐 오바마 때 했었던 것처럼 페이롤 책에서 뭐 돈을 이렇게 텍스를 감면해주는 그런 형태로 할 것이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결론은 백악관의 경제자문인 레리 커들로우가 어제 CNN 방송의 State of Union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군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4번째 뭐가 나오는 거, 뭐 한 달에 뭐 2,000달러 그런 거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이 크루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소매업소가 됐습니다. 여성분들은 다 아세요. 옷가게 그다지 비싸지는 않고 그다지 싸지도 않은 옷가게인데 모 회사가 치노 홀딩이라는 데인데 이 제이크루뿐만이 아니라 M자로 시작되는 메이드웰이라는 또 다른 회사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참 1억 5천만 달러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하는 동안에 온라인은 오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오프라인도 오픈을 하면서 회사는 분리를 하고 지금 의류와 액세서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얼마나 사실 예정이세요? 이제 다시 오픈하면은 지금은 거의 모든 곳에서 쇼핑이 안 됩니다만 50% 이상 판매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데요. 바람 에너지,
재생에너지 같은 곳도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요. 태양 에너지 분야에서는 12만 개, 바람 에너지 분야에서는 3만 1,000개 정도 올해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협회 차원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작은 회사는 못 버티겠죠. 모든 것이 다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특히 태양에너지 같은 경우는 집 가가호 방문을 하고 견적을 내고 그 도어 투 도어 그 세일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는 굉장히 힘들고, 바람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세계 각 나라에서 부품을 많이 가지고 와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공급망이 막 엉켜서 힘들고 해서 올해 이미 그 태양 에너지 분야가 그 판매가 17%가 줄어들었고, 바람 에너지 업계는 20%가 줄어들었답니다. 우드 맥킨지라는 그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를 한 점이에요. 그래서 AP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뭐 오일 업계 안 그렇습니까? 석탄 업계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길게 버티면 은행 업계와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재난이 있을 때는 건강으로 시작해서 재정 분야까지 큰 업체가 살아남아요. 식당도 체인 식당은 살아남고 맘앤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오래 버틸 수 있으면 그 어려운 시기에는 어렵지만 분명하게 이게 성숙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성숙이라는 것은 몸짓이 커지는 거죠. 은행업계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며칠 전에 제가 회사에서 주말에는 좀 늦게까지 일을 하거든요. 늦게까지 일하다가 가솔린을 넣으려고 갔는데, 저희 동네가 좀 외진 곳이라서 그런지 가솔린을 이렇게 크레딧 카드 꼽고 넣는데요. 그 작은 스토어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 컨비니언트 스토어가 그 딸려있는 다 자물쇠를 잠궈놨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가스 스테이션 이 가솔린 넣는 그 펌프 거기에 자물쇠로 잠가놓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6월 달이 되면은 사망자가 현재 뭐 배로 늘어나서 최고가 지난번에 뭐 2,909명이었었잖아요. 주말에 3,000명 하루 3,000명 사망자 나온다. 그런데 항상 나쁜 것이 끝까지 가면 그 다음엔 내려오게 되니까 그 뉴스는 양면으로 바라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보니까 지금 어디 갔나요? ESPN이요. 그 뉴스가 어디로 갔어요? 사라졌어요? 금방 있었는데요. ESPN이 너무너무 이럴 때 이제 desperate 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뭐 중계할 게 있어야지 말이죠. 해서 ESPN이 finally finds a sports South Korean baseball 게임을 중계한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보실 일이 있어요. 갑자기 제가 스포츠 팬도 아닌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곧 뉴스가 나올 테고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겠고요. ESPN이 사우스 코리아의 베이스볼을 중계하게 됐다 하는 얘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신우도 좋고 사위도 좋고 다 좋은 그런 얘기고요. 참 이 얘기하느라고 또 흥분해가지고 지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가 초동 대응에서 실패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대통령은 어제는 뭐 빅토리 파티하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던데 팍스와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중국 쪽으로 돌리려고 이 바이러스 자체도 우한의 실험실에서 나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증거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증거가 미국 측 증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정보국에서 아직 우리는 결론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러한 것을 바라보는 세계는 어떤 시각이냐면요. 야, 미국이 참 안 됐다. 저렇게 하다가는 중국은 다른 세계 기구에 돈도 내고 기구도 보내고 하면서 힘을 키워가고 있는데 미국 왜 저러지? 하고 오히려 미국을 걱정하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도를 했었던 CNN의 그 앵커가 오늘 아침에 다른 사람을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건강하고 또 DMZ에서의 서로 북한에서 먼저 총을 쏘고 남한에서 대응 사격하고 한 것은 이제 한국 측에서 뭐 우발적인 사고인 것 같다. 뭐 날씨와도 연관돼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을 세계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인정 변호사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나오셔서
중요한 얘기 해주시네요. 실업수당 신청이 이민신분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많은 그 밖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주신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들으시고요. 오늘 사실은 연방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서로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오디오로만 하기 때문에 그 오디오로 그 논고 같은 거 하는 것을 중계를 했어요. 역사적인 날이죠. 강희신이었습니다.